아무래도 좀 과학적인 관찰력이 있는 상태에서 최면을 하다 보니 이 최면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가 조금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이제 이거는 제가 최초로 공개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방송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제 제가 아무래도 최면 심리 상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오픈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자도 늘고 하시니까 이제 그 최면에 대한 호기심이,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좀 최면을 배우고 싶다고 자꾸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는 뭐 그냥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뭐 같이 비즈니스를 해보자, 뭐 이런 뭐 감사한 제안이죠. 감사한 제안인데, 근데 참 이런 문의와 질의를 받을 때마다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최면이라는 거에 자꾸 방점을 찍고, 최면이라는 것이 뭔가 대단하고 뭔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기에 뭔가 무슨 비밀과 아주 비기가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구나. 최면을 아직도 이렇게 굉장히 뭔가 신비롭고 마술적이고 주술적이고 굉장히 뭔가 영적인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상태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상태예요. 우리의 의식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죠. 수면 상태, 각성 상태, 그리고 최면 상태. 이런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그냥 우리 의식의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최면 상태를 경험할 일이 흔치가 않잖아요.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뭐 아직 우리 주위에 이렇게 최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도 아니고, 그리고 매스컴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조금 마술적으로 신비적으로 포장을 하죠. 그래서 자꾸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저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꼭 저에게 최면을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뭐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지난번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제가 뭔가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거나 할 여력도 준비도 좀 되어 있지 않다. 이게 조금 제 솔직한 상황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저도 언젠가는 뭔가 이렇게 제 일을 같이 할 이런 후배들, 아니면 뭐 제자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같이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체험할 수 있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언젠가는 그렇게 할 건데, 지금은 아직은 이게 조금 정리가 된 느낌까지는 아니라는 것. 뭔가 누군가를 가르치게 할 만큼 정리가 체계적으로 잘 된 느낌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좀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할 수 있는, 지금은 상담도 뭐 아시겠지만 지금 막 2년치가 막 지금 예약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따로 시간을 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너무 조금 제약이 많아서 당분간은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제가 나중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교육생을 모집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고려할 것은 이분이 심리 상담 현업에 계신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그 상담에 대한 자격과 경륜과 이해가 있으신지, 이걸 제일 우선으로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질문이 잘못됐다는 표현을 썼는데, 자꾸 많은 분들이 최면의 방점을 찍는데, 제가 아는 이 상담의 핵심 정수는 최면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1시간 최면 세션이 있다면 이 중에서 최면을 실제로 유도하는 시간은 한 5분 10분밖에 안 돼요. 한 5분 10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최면 유도된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최면 속에서 상담 작업을 하는, 거기에 제 진짜 노하우와 정수가 있는 거죠. 사실 아닌 말로 최면 자체는 꼭 저한테 보일 필요 있나요? 수많은 많은 인터넷 사이트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많은 교육기관들이 있고요. 이게 다 최면에 대해서 너무 신비롭게 생각해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뭔가 이렇게 깊은 최면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아주 깊은 최면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최면에 안 걸리는 사람도 있나? 자, 여기서 이 걸린다 안 걸린다는 개념은 참 주관적인 건데 일단 많은 분들이 너무나 그 깊은 최면만 진짜 최면이라 생각하시죠. 깊은 최면만. 그 깊은 최면이라는 것의 기준으로 봤을 땐 쉽게 안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면 운동을 예를 들어 봤을 때 준비 운동도 제대로 안 된 사람한테 갑자기 뭐 피겨 스케이팅 뭐 트리플 점프를 해봐라. 아니면 뭐 무슨 갑자기 그 격투기에 한번 해봐라. 아니면 40km 풀코스 마라톤 해봐라.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최면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 최면을 겪어본 사람이 갑자기 그 단계를 다 건너뛰고 깊은 최면으로 들어갈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상담이 가능한 수준의 얕은 최면은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걸려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최면이 안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담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최면은 누구나 잘 걸립니다. 정말이에요. 단지 이제 그 처음이다 보니까 그 깊이가 조금 얕았을 뿐이지 의미 있는 최면은 누구나 잘 걸립니다. 이제 거기서 오해가 비롯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면이라는 자체의 그 신비로움과 미신 때문에 이거를 너무나 최면이 마치 상담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핵심은 상담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심리 상담. 심리 상담이 핵심이고 그 심리 상담을 하는 도구로서 최면을 사용하는 거죠. 뭐 왜 상담에도 여러 가지 상담 기법이 있잖아요. 뭐 미술 상담, 뭐 미술 치료니, 뭐 음악 치료니, 뭐 무슨 뭐 인지행동 치료, 뭐 수영 전념 치료, 수많은 뭐 영성 치료, 뭐 초기화적 상담, 뭐 너무나 많은 기법들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 최면이란 도구를 쓰는 상담이라는 것이고, 저는 그 상담을 위해서 최소한 수준의 최면을 들게 하는 거죠. 자, 저는 앞에 나가서 마술을 하거나 쇼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 앞에 오신 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얻기 위한 찾아오시는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꼭 깊은 최면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깊은 최면을 추구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그 말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소수의 사람에게 깊은 최면을 거는 것 뭐 어떤 식으로든 뭔가 뭐 무대 최면을 하신다든가 뭔가 좀 이렇게 조금 쇼맨십이 필요한 최면을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혹하게 만드는 아주 신비로운 이런 느낌을 주는 깊은 최면. 그런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에게 한 번에 모든 사람이 가능한 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일을 할 때 했던 그 바람도 그거였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가더라도 이 상담이 가능한 수준의 최면이 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반드시 최소한 이 정도는 최면에 걸리게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추구했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그 성과를 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 깊은 최면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스스로 깊은 최면으로 들어가죠. 그런 분들은.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제가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그분들이 하신 겁니다. 그분들이. 자,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지금 최면 상담을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면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심리 상담이 중요한 거다. 제가 나중에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먼저 우선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것을 기다리신 분이 있다면 상담을 먼저 공부하든가 아니면 조금 더 현업에서 실전을 조금 쌓아보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분이 거기에 이제 최면이란 도구를 얹으면 거기서 이제 큰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최면 상담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좀 그런 차원에서 상담에 대한 공부와 아니면 수련을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최면 배우겠다고 하시는 분들
최면이란 말이 먼저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좀 이렇게 쳐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최면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최면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최면을 배우는 꼭 저한테 배울 필요도 없고요. 저한테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최면은 그 최면 유도문 있잖아요. 최면 유도문. 최면 유도문을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아주 진지하게 그 읽기만 해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최면에 걸립니다. 걸려요. 뭔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과정대로 하면 그냥 최면에 걸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주위에 최면을 하는 사람이 적냐? 여기에는 이런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연습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연습할 기회. 최면을 배우는데 이걸 연습할 기회가 없어요. 제일 먼저 최면을 접해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도를 하나요? 가족이나 뭐 부인이나 아니면 뭐 어떤 친구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너 최면 걸어줄게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왜? 그만큼 우리에게는 최면을 연습해 볼 장소와 기회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 주위에 최면을 하는 사람이 많이 적은 겁니다. 또 하나 믿음이 부족하죠. 믿음이 내가 뭔가 최면을 걸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막 반응이 확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뭔가 안 되면 내가 그냥 안 되나 보다 그냥 포기해버리구나.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 확신이 없어서 그리고 그 최면을 받고 있는 그 사람도 그 확신이 없을 때 그러게 잘 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최면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어떤 그래도 뭔가 혼자 독학보다는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다. 아마 그게 더 빠르겠죠. 그런데 그 기관을 고르실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얼마나 실제로 실습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느냐 그거를 좀 보시라.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실제로 해봐야지 아는 건데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최면을 왜 배우려고 하는지 그 목적도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면을 왜 하려고 하는지. 많은 분들이 조금 좀 사악한 의미로 최면을 하려시는 뭔가 누군가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조종하고 막 그 소위 뭐 멘탈리스트 뭐 이런 예전에 또 픽업 아티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 설명드리면 픽업 아티스트란 참 신기한 직업이 있죠. 여자 꼬시는 것을 왜 직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픽업 아티스트는 정말 여자 꼬시는 기술을 특화시킨 그거거든요. 픽업 아티스트. 아무튼 그런데 자꾸 조금 그런 걸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뭔가 내가 누군가가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속에서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이지 뭔가 그런 테크닉이 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주는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최면을 배우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 최면에 대한 어떤 선입관과 환상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고 신비적인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기관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들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를 살펴보라. 제가 최면을 배운 케이스도 그거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는 군대에서 최면을 배웠잖아요. 누가 가르쳐줘서 배운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이론은 그 군대 가기 전부터 책을 보고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걸 연습할 기회가 없었는데 우연히 군대에서 내가 최면책을 보고 있는 어떤 후임병이 그걸 보고 나한테 최면을 걸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흔쾌히 그것을 해봤는데 마침 그 후임병이 너무나 최면 감성이 좋은 친구였고 그래서 그것이 막 소문이 나면서 너도 나도 막 최면 걸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고 그 군대라는 천혜의 환경에서 너무나 많은 연습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게 저의 최면을 공부하게 된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죠. 그것입니다. 그건. 최면이라는 것을 처음 제가 하게 되었을 때 느낀 거는 그때도 저도 그랬죠. 그때도 굉장히 최면이라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 굉장히 컸죠. 굉장히 신비롭고 막
거기에 매혹이 돼서 최면책도 공부하고 했던 거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물론 그때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성공률이.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어깨너머로 하는 거 본 정도였고요. 이론은 알았지만 그런 상태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은 최면에 어느 정도 걸리더라. 그때 참 제가 느낀 건 생각보다 사람들이 최면에 잘 걸리는구나 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생각보다 최면에 잘 걸립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저한테 최면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최면보다는 그 어떤 심리 상담에 조금 초점을 좀 맞춰주고 봐달라 이런 게 있고요.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최면을 하면서 얻게 된 수많은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는 배경이 조금 그 과학, 공학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좀 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저는 포항공대를 나왔고 삼성전자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고 거의 공학도였습니다. 그냥 공학도. 어린 시절에는 그러니까 물리학 이런 것들을 심취해 있던 그냥 사이언스 키즈였고요. 굉장히 과학을 신봉하고 과학적인 방법론과 그런 것들에 철저히 수련된 사람으로서 이 최면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책에서 봤던 이런 최면과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최면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보이죠. 책에선 보지 못했던 최면이 본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무래도 좀 과학적인 관찰력이 있는 상태에서 최면을 하다 보니 이 최면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가 조금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이제 이거는 제가 최초로 공개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직은 이걸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최면의 본질이라는 게 무엇인가, 최면 현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최면을 처음 이제 스스로 독학을 할 때 봤던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게 이제 데이브 엘먼이라는 엘먼 인덕션의 창시자죠. 데이브 엘먼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이 봤고 그 데이브 엘먼이라는 사람이 그 굉장히 뭔가 현대 최면의 창시자라고 하죠. 그게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최면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 입안도 오래 하고 막 그 굉장히 막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최면에 걸렸는데 데이브 엘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혁신적인 게 뭐냐면 아주 짧은 시간에 간단한 절차로 최면에 들 수 있는 절차를 발견해낸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그 책에서 굉장히 매혹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제는 그것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좀 승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최면에 하는 정의는 이거였죠. 뭔가 우리 의식의 비판적 판단력이 약해지고 어떤 피해 암시성이 높아진 상태를 이제 최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뭔가 의식이라는 어떤 바리케이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외부 세계와 무의식을 중간에서 차단해주는 의식이라는 바리케이트. 자, 이것이 옆으로 치워진 상태에서 그 어떤 외부의 말이 평가 없이 판단 없이 그대로 믿어지게 암시를 주는, 예를 들어서 뭐 좀 극단적인 예로 뭐 당신은 동물입니다, 당신은 강아지입니다, 멍멍 짖어보세요, 막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냥 그 순수히 그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피암시성이 높아진 상태, 그걸 이제 최면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정의이긴 한데 제가 이제 현업에서 제가 직접 최면을 계속 해보면서 그 사람들의 무의식이 반응하는 것들을 관찰하고 체험한 제 소감으로는 이걸 어떻게 정해 볼까요? 뭔가 이제 어떤 그 나의 어떤 그 주의 집중력이라는 요만한 통이 있어요. 이만한 그 통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은 넓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아주 넓은데 그것을 요만한 통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영어로는 윈도우라고 하죠. 이 윈도우를 바꿔보면서 이렇게 여긴 이런 게 있구나, 여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그것을 관찰하는 어떤 내가 있습니다. 관찰하는 내가 있어요. 이 관찰하는 대상은 뭐가 있냐면 일단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죠.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 이런 뭐 어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감각적인 정보. 대표적으로 이 외부 세계에서 들어오는 감각적인 정보의 그 채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생각, 의식, 뭐 의성 이런 채널이 하나 있죠. 계속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생각이 계속 떠도는 그 영역이 있죠. 이걸 우리의 의식 영역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무의식 영역이 있죠. 무의식 영역. 무의식 영역인데 이거를 제가 예전에 그 리얼리티 트랜스평이 저자인 바딤 젤라드가 이런 개념을 설명했는데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이 있다라는 개념을 설명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 상태를 설명하는 좋은 예더라고요. 뭐냐면 외부 스크린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눈과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이고 우리가 보는 이 실제 눈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자, 이걸 우리 외부 스크린이라고 해요. 그 외부 스크린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주의를 두고 있으면 이 외부 스크린만 보이는 거죠. 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뭔가 생각에 골똘히 빠지면 너무나 뭐 어떤 생각에 골똘히 빠지면 예를 들어서 어제 봤던 재미있는 드라마, 영화 너무 재미있는 장면, 아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자꾸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분명 나는 눈은 뜨고 앞에 뭔가를 보고 있었는데 잠시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걸 잊은 채 그 완전히 어제 봤던 그 드라마 속의 장면에 확 빠져가지고 그것밖에 느껴지지 않는 이런 상태 한 번씩 경험하지 않나요? 대부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하잖아요. 너무나 그 드라마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너무 재밌거나 아니면 인상적이거나 아니면 또 그게 상처나 트라우마 장면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갑자기 너무나 생생하게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분명 나는 눈은 뜨고 앞에서 뭘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보는 그 시야에는 외부 스크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그 스크린도 또 있더라는 겁니다. 상상이 보여지는 내 마음속에 상상이 보여지는 그걸 우리는 내부 스크린이라고 표현하죠. 내부 스크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어떤 관찰자라고 할까요? 관찰자가 때로는 보통은 이렇게 외부 스크린에다가 시야를 두고 이것만 보고 살다가 때로는 이 시야가 내부 스크린으로 확 넘어가는 순간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 계속 정보는 들어오고 있어서 불구하고 눈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이 내부 스크린에 완전히 이렇게 일시적으로 몰두해가지고 이 눈으로 보고 있는 정보를 무시하게 되는 이런 순간이 오더라. 바로 이 스크린의 주의를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의 내부 스크린으로 옮겨주는 작업이 본질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스크린이 이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의식, 이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중얼거리는 소리 여러분들 늘 느끼죠. 그죠? 여러분들 생각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돌아가는 이 생각들이 1분 1초라도 멈추려고 하나요? 정말 끊임없이 계속 중얼중얼대는 이 의식의 소리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 내 안의 시야는 그 의식에게도 많이 가더라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에 겹쳐 있죠. 대부분 여기에 겹쳐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계속 보면서 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일이 평가하고 뭐 따지고 있는 내부의 소리가 있죠. 뭐 이렇게 길 가면서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저러고 입고 다녀. 오늘 비가 오려나. 하늘에는 찝찝무리하고.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런데 오늘 저녁에 뭘 먹지? 갑자기 빵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빵 먹을까? 아니야, 빵 먹으면 살찔 텐데. 이런 것들, 그죠?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들어오는 정보를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중얼중얼대는 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의식, 이성, 에고 이렇게 불리는 부분들. 대부분은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합니다. 대부분 이 두 개를 외부 스크린 나의 그 중얼거리는 의식 여기를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최면 상태는 바로 이 외부 스크린과 내부의 그 의식의 소리에 초점을 최대한 이 무의식 쪽으로 내부 스크린 쪽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본질인데, 이렇게 내 안에 주의 초점을 옮길 수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의식과 이 외부 스크린에 여기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는 방법을 잘 모르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생각이 빠져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게 잘 안 되고,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수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바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의식의 영역에서 이렇게 그 초점을 내 안에 무의식의 내부 스크린으로 돌리고, 이 중얼거리는 의식의 역할을 이제 최면 유도자의 목소리로 대신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본인의 그 중얼거리는 내부의 의식의 소리가 아니라 최면자의 소리에 조금 더 따라하게 만들게 하는 거. 근데 이 의식이 순순히 자기 자리를 내주지 않죠. 굉장히 굉장히 끈질기게 자기 자리를 딱 버티고 내주지 않으려고 하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게 본질이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면이 좀 이런 거잖아요. 뭔가 내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이걸 최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단지 그 의식은 그대로 있는데 주의를 이쪽으로 끌어왔을 뿐입니다. 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눈은 뜨고 앞에 있는 거 보고 있으면서도 일시적으로 그것을 못 보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늘 내 안에 중얼거리는 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단지 그 소리의 초점을 이쪽으로 와서 그것이 잘 안 느껴지게 무시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정말 득도한 사람이나 가능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소리를 완전히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걸쳐 있을 수는 있죠. 그 영역을 이렇게 걸쳐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조금씩 그 무의식의 영역에 조금 이렇게 그 틈을 넓혀가는 것, 아주 조금이라도 그 무의식을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그것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 자, 그게 이 최면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뭔가 관찰하는 시점을 이렇게 외부 스크린, 나의 에고, 나의 내부 스크린, 무의식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다는 제가 말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질문, 누가 이걸 보고 있느냐? 누가 이걸 보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참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죠. 참나란, 진짜 나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나는 관찰하는 존재입니다. 진짜 나는 관찰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생각은 그냥 내 마음속의 여러 영역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내가 그것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건 내가 아니죠. 진짜 나는 어디에 주의를 집중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이 관찰하는 나입니다. 관찰하는 나. 이거를 불교에서는 참나, 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혼, 아마 트루 셀프 여러 가지로 부르는 진짜 나는 바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 나의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나의 영혼과 이어지는 진짜 나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 느끼죠. 왜? 관찰하는 나는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보고 있는 건 잘 보이잖아요. 그죠? 보고 있는 건. 그래서 이걸 놓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나는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어디에 주의를 둘 수 있는지, 어디를 볼지 선택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뇌과학적으로도 밝혀진 내용인데, 이 주의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연습하면 이거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처음 어려운 분들이 이제 저 같은 최면 유도자의 도움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상담을 받으면서 이런 수호천사 메시지를 받는 경우들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바로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의 주의를 이렇게 나의 의식이 아닌 나의 무의식으로 돌릴 수 있고, 이 나의 무의식을 봤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무의식을 봤다는 건데, 그럼 뭐지? 아, 진짜 참나가 이걸 보고 있구나. 아주 미약하게나마, 미세하게나마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진짜 참나와 영혼과 연결되고, 그 채널을 통해서 수호천사와의 연결까지도 이어지는, 바로 거기에 이 현상의 비밀이 있더라. 자, 이거를 제가 예전부터 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다듬고 정리해서 영상을 찍을 건데, 오늘은 좀 약간 좀 연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러프하게만 좀 설명을 드립니다. 러프하게 설명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지금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소화가 되는지 아니면 좀 생뚱맞은지 조금 궁금하네요. 아무튼 이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관찰한 최면의 본질이구나 라는 거, 이걸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